자, 오늘 구문의 수동태 파트 73번 문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나눠드린 설명 프린트들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교재 같이 봐가면서 수업하도록 합시다. 고3 문장들이 이따가도 뭐 문장 긴 거 짧은 거 다 해보시겠지만 연습 많이 해두셔야 돼요. 연습. 집에 가서 문법 문제, 복습 문제로 푸실 때 내가 이 문장을 어떻게 아까 선생님이 해석한 것처럼 잘 해석이 됐나? 내가 연습했던 것처럼 잘 되고 있나? 그 피드백을 한번 스스로 해가시면서 어법 문제랑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해당하는 그 교재 뒷부분 보시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겉표지가 새로운 게 하나 또 생깁니다. 거기서부터가 어법 문제거든요. 파트 1과 2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본 교재는 1번부터 180번까지인데 1번부터 360번까지로 그 똑같은 문장이 두 세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총 그 어법 문제에 해당하는 번호에 맞춰서 어법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매주 주중에 원래 이거 구문의 답지를 드려요. 드릴 때 그거 정답 체크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수동태 파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뭐 기초적인 어떤 개념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문장에서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동태의 가장 기본은 얘들아 결국 주어가 동사를 했다라는 모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주어가 동작을 직접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능동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능동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작을 당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수동의 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능동태와 수동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수동태를 나타낼 때는 항상 동사가 비동사가 함께 PP를 써야지 수동태의 본동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뭐뭐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이 네 가지의 수동 의미로 제대로 쓰이려면 비동사 뒤에 PP와 함께 세트로 쓰여야 얘가 동사가 되는 거야. 하지만 PP가 단독적으로 쓰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형용사의 역할로 쓰이게 됩니다. 요거까지 구분해 두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좀 문제를 푸시다 보면 수동태 문장이었을 때 이런 실수들을 되게 많이 해. 주어 다음에 그래서 그걸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얘기를 하죠. 얘를 우리가 수동태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전치사 명사구나 아니 그 전에 아무것도 안 나와도 되고요. 전명구라든지 혹은 그 밖에 부사 단어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서 동사 모양으로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요 패턴들이 보통 수동태 뒤에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얘기하는 건 누구의 정보? 이 앞에 있는 주어의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공식화가 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제 ING PP 문제, 우리가 소위 능동이다, 수동이다라고 말하는 능수동 문제를 풀 때 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맞아요. 능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는 없고 전치사 명사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거나 아무것도 없거나 부사, 뭐 동사 모양 이런 패턴들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애들이 주객이 전도가 돼버려.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뒤에 목적어 있으면 정답 능동, 전명구 있으면 수동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정답의 문제풀이 포인트가 돼버려. 그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 예외적인 게 포인트 2에 나오거든요. 그거 이따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목적어다 전명구다가 능수동을 물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10중 한 8 정도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려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이 동사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목적어 나오면 능동, 전명구 나오면 수동 이런 식으로 판단해버리면 소위 말해 진짜 고3 때는 그 10중 8의 문제를 내지 않고 이쪽의 문제를 많이 내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 거거든. 그래서 제일 처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어와
동사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가 직접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이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세우셔야 돼. 수동태 문제의 특징은 즉 본동사로 쓰였을 땐 말이야. 그래서 저걸로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문 한번 볼게. 어떤 모든 것들이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석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것들, 모든 것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 맞게 쓰였구나 라는 판단이 먼저 시행이 된 다음에 그러면 수동태 뒤에 나와야 될 패턴들이 잘 나왔나? 이걸 그 다음 생각해 보시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is taught 다음에 전명구 나온 거 전혀 위화감은 없구나. 그렇지? 그래서 수동 맞게 쓰인 거 맞구나 라는 판단이 그 다음 세워지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게 수동태 문제 푸는 데 있어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 수동 의미의 문장에서 능동을 써서 혼동을 시켜서 사형식 동사. 그래. 이때 이 사형식 동사를 사용해서 능동을 써도 문법적으로 맞도록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패턴들이 있어. 그래서 무조건 이걸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 마시고 어떻게 예외적인 걸 보자라는 얘기가 포인트 2거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사형식 동사. 우리가 사형식 동사는 주다 동사라고 해서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무엇을 주다 해서 직접 목적어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얘를 노란색이라고 하고 얘를 파란색이라고 한번 봤을 때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쓰였을 때 이런 패턴으로 쓰이게 돼요. 어떤 식으로? 주어는 비동사 플러스 PP 됩니다. 뭐를?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가셔야죠. 얘가 주어로 빠질 때는 이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형적인 수동태 뒤엔 목적어가 올 수 없다고 보통 우리가 배워서 나온 패턴이 이런 패턴들인데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유일한 동사, 딱 하나의 동사가 누구냐면 이 사형식 동사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 파란색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쓰였을 때 비동사 플러스 PP 뒤에 간접 목적어를 쓰면 이렇게 안 되고 뭐를 꼭 써야 돼? 전치사를 꼭 써서 간접 목적어로 나타내줘야 돼. 그럼 요걸 좀 요걸 좀 정리해 보면요. 요걸 지우고 좀 써볼게. 요걸 좀 정리해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 give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비동사 다음에 given이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be given에서 이 given은 사형식 동사라는 걸 패턴으로 잡으시고 수동태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있다? 첫째, 직접 목적어, 즉 명사죠. 품사로 얘기하자면 명사가 하나 이렇게 딱 나오거나 아니면 전치사를 달고 나온 명사가 보일 수가 있겠구나. 요 표현대로. 그렇지? 요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올 수 있고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 명사를 얘는 무슨 뜻? 주다가 아니라 반대말 받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리고 얘도 to 명사에게 주어지다라고 해석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수동태 의미 자체가 수요 동사면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동태 사형식 동사는 이런 패턴으로 나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오형식 패턴인데 사형식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처럼 원래는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어야 되는데 수요 동사에는 목적어가 지금처럼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말이야 오형식 동사 중에 이런 동사가 있어. 예를 들어 call, 부르다, name, 이름 짓다, consider, call, name, elect부터 가자. elect, 선출하다, consider, 간주하다, appoint, 임명하다라는 뜻이 있어. 이 오형식 동사 패턴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오형식이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올 수 있는데 품사로 얘기하자면 목적어는 품사가 명사죠.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 목적격 보호도 명사도 나올 수 있고 뭐도 형용사도 나올 수 있다는 게 특징이야. 이때 명사가 목적격 보호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주어는 명사를 명사라고 부르다, 이름 짓다, 선출하다, 간주하다, 임명하다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패턴을 잘 생각해 봐야 돼.
얘도 명사가 두 개가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근데 얘는 주어로 쓸 수 없죠. 얘만 쓸 수 있죠. 그럼 요건 또 다시 지울게. 오형식 패턴을 여기 다시 한번 써보면, 그러면 명사인 주어는 콜 가지고 한번 해볼까? 뭐 is cold, 불리워집니다. 주어는 명사를 명사라고 부른다는데 명사가 불리워지는 거죠. 뭐라고? 여기 있는 목적격 보어의 명사나 형용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BPP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고? 얘도 BPP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 얘 목적어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 그럼 니네가 이게 목적어가 아니다라는 방증은 뭘 가지고 참 판단하셔야 돼? 5형식 동사인지 4형식 동사인지 그 동사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4형식 동사 뭐 대표적으로 give, bring, send, show, teach, tell, make, cook 뭐 이런 동사들 있잖아. 그치? ask 이런 것들.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이런 패턴들이 나올 수 있고, 그 밖에 방금 말씀드린 5형식 동사 패턴에서는 뭐야? 목적격 보어가 BPP 뒤에 나오게 된다. 이런 정보의 정리를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셔야 문장을 봤을 때 얘가 능동인가 수동인가의 판단이 설 수가 있는 거야. 수동태 뒤에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목적격 보어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주의하셔야 된다. 해석은 어떻게? 르리라고 하시면 안 되고 목적격 보어니까 명사라고 불리워지다. 형용사 하다고 불리워지다. 이렇게 가셔야 돼. 알겠지? 을를로 해석될 수 있는 건 수요 동사밖에 없습니다. 아우 복잡하다 수동태. 그지? 그러니까 4형식 5형식 패턴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고등학교 풋볼 코치들은 전형적으로 선생님들입니다. 그렇잖아. 우리 체육부 그 고등학교 중학교 체육부들 보면 보통 체육 선생님들이 그 축구 코치 보통 많이 하잖아. 이 풋볼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인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paid 하게 되면 얘가 과거 동사이기도 하고 과거 분사이기도 하죠.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얘는 지금 과거 동사로 보셔야 돼. 오케이? 보통 학교 선생님들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뭘요? 약간의 추가적인 것을 지불했습니다. 아,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왔구나. 능동 과거 동사에 목적어 나온 거 전혀 위화감 없네. For their after class work. 그들의 방과 후 일을 위해 에 대한 약간의 추가적인 금액을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위화감 없이 가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풋볼 코치들이 선생님들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방과 학습하는 것에 대한 돈을 받는 사람들이지 주는 사람들이 아니죠. 돈을 주는 건 학교지. 그지? 그러니까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동사가 아니라 뭘로 써주셔야 되는 거야? 현재형이죠. are paid가 그래서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돈을 지불 받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상 모양상으로는 과거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온 거 전혀 위화감 없네.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단순히 이렇게 수동태로도 전향을 되어야 한다는 의미상 파악을 그래서 잘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쌤이 아까 여기다 쓴 게 이제 문맥상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두셔야 되겠고. 두 번째도 그래 얘들아. extent 정도인데 to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그럼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they are finding 하게 되면 얘는 전적으로 능동이잖아. 그럼 find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게 필요해. 그지? 그러면 얘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근데 본동사는 여기 베리스라고 여기 나와 있어. 본동사가. 그러면 생각해봐. 그럼 본동사 앞에까지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러면 finding이 아니라 뭐라는 게 판단되죠? 수동태 pp로 만들면 found가 되겠죠. 그들이 발견되어지는 그 정도. 그것들이 발견되어지는 정도가 다양합니다. From animal to animal. 동물마다 다양하고 from activity to activity. 활동마다 다 또 다양합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finding 해서 목적어 빠졌다? 불완전하네. 그럼 to which의 뒷자리에서는 부족하겠다. 이렇게 판단되셔야죠. 참고로 수동태 문장은 우리가 무슨 선생님이 수동태 문장 BPP로 나와 있으면 항상 그 PP 밑에다가 쌤이 뭐라고 표기하니? 주어 동사 보어라고 표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동태로 끝난 문장은 우리가 이 형식으로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로 했어. 오케이? 그래야 완전한 문장이라는 판단도 쉽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잘 생각해 두시고요. 포인트 3 갑니다.
또 능수동을 혼동하는 문제도 있대. 혼동시키는 문제. 그게 뭐 누구냐면 현재 완료 시제거든. 자 봐. 여기 있는 거 이제 지원 되겠죠? 자, have pp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애들이 pp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 때문에 선생님이 폭력성이라는 말까지 쓰는 이유는 결국 뭐겠어?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볼 때마다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그래. 사실 이렇게 pp냐 빈 pp냐를 비교해서 써놓으면 에이 얜 능동이고 얜 수동이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pp만 보게 되면 수동에 대한 어떤 그 가스라이팅이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건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봐봐. pp는 그래 맞아요. 태로는 수동의 태가 있다라고 해요. 시제로는 무슨 시제가 있죠? 끝났다라는 시제가 존재를 해.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질을 갖고 있어. 시제적인 성질, 태적인 성질.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have pp인데 왜 pp 자체는 능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잘 봐. have pp의 요놈의 have가 뭐니? have 무슨 동사일까 얘? 영어에서는 동사가 일반 동사, 조동사, 비동사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세 가지 동사 중에서 얘는 무슨 동사일까? have pp? 얘는 무슨 동사일까? 그냥 have pp 자체가 일반 동사인데요. 그 have라는 장치 자체는 어법적으로 조동사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거같이 알 필요는 없고, 이 have라는 게 왜 있냐면 봐봐. 원래 pp만 따지고 봤을 때는 수동의 태, 완료의 시제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 오케이? 근데 얘 뒤에 조동사 have가 붙게 되면 수동의 태가 없어집니다. 즉 완료의 시제를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시제 때문에 생긴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수동의 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 자체적으로 pp 혼자 독자적으로 쓰일 땐 이 두 가지를 다 갖게 되는데, 조동사랑 같이 have랑 같이 쓰게 되면 완료의 시제만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동태라서 뒤에 뭐를 취하게 돼? 목적어를 꼭 취하게 됩니다. 얘가 3형식 이상의 동사가 된다면, 3, 4, 5형식이라면. 근데 심지어 조동사 pp 자체는 완료 시제인데 그 동사의 성질을 BPP로 끝내면, 아까 쌤이 뭐랬어? 수동태의 기본 성질은 비동사와 함께 pp를 써야 된다. 그래야 수동태 본동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치? 그래서 조동사와 함께 pp를 만들어서 시제, 완료 시제라는 걸 만들어주고, 그 pp를 빈으로 써가지고 pp와 같이 함께 쓰이게 되면 얘를 수동의 태로 만들어주는 형태인 것이다. 요걸 좀 생각하시면 돼. 거두절미하고 그냥 have라는 성질 때문에 수동의 태와 완료의 시제를 가지고 있는 pp가 have를 붙이게 되면 수동이 없어지고 완료의 시제만을 갖게 된다는 거야. 됐어? 이해되겠어? 그래서 뒤에 능동태라서 목적어 취해줘야 되고, have 빈 pp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보통 전치사, 명사구의 패턴이나 그 밖에 부사의 패턴 같은 것들이 뒤에 이렇게 놓여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의 작품은 has been internationally recognized. 그러면 has been ing라는 건 결코 얘는 능동이라는 얘기고 bing 진행형이니까 빈 pp는 결국 무슨 태? 수동의 태를 갖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겠네.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더불어서 컴마의 기준서는 뭐라고 해서 끝났다를 얘기한다고 했어. 그치? 컴마는 야 내가 여태까지 한 거 끝났고 새로운 무언가가 덩어리가 시작이 될 거야. 그러면 recognized에서 끝나버렸으니까, 목적어가 없이 끝나버렸으니까 능동태는 될 수 없겠네. 그래서 앞에 비동사와 수동태로 끝난, 얘 보호라고 했죠? 그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오케이? 수동태 의미 잊지 마세요. 자, 문장은 여기서 끝납니다. 컴마 찍고 끝나고, 그의 책, 이런 책이, 이 책 이름이 being awarded, 수상 받으면서. 그럼 여기에서 being은 뭐야 얘들아? 문장이 끝나고 나온 ing니까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잠깐만,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책 명사는 떡하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앞에 있는 주어와 다르기 때문에 그의 작품과 그의 책이라는 소재는 다른 거지. 그지? 주어가 달라. 작품은 좀 더 큰 개념이고 그 작품 중에 안에 있는 게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다르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를 남겨놓은 거지. 이런 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외우지 마시고 오케이? 그냥 주어가 남겨져 있는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얘가 수상 받으면서 뭐를 이 퓰리처상을 뭐에 대해서 히스토리 앤드 이 뱅커 프라이즈 이 두 개의 상에 대해 수상을 받으면서 그래서 recognized가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체크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 이따 문제 풀어보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73, 4, 5, 6번 문장 4문장이 있거든요. 그 4문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약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4문장 어법도 한번 해보시고 해석 내가 얼만큼 3분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넉넉한 시간이니까 내가 얼만큼 잘 하고 있는지 해석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 시간 좀 어떠세요? 3분 좀 짧은가? 항상 얘들아 그 끊어읽기 보통 하잖아 얘들아. 그치? 가끔 너네들 하는 거 보면 좀 그 일관성 없는 데다가 그냥 내가 호흡이 끝나는 지점에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칼질 그냥 끊어읽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끊어읽기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공식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짧은 문장 안에도 주어에다가 끊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주어가 원체 길어졌을 때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덩어리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덩어리를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이 덩어리는 몇 개로 잘릴 수 있을까? 2덩어리로 딱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되게 중요해. 덩어리 호흡. 그게 쌤이 잘리는 기준이 뭐냐면 첫째,
동사가 끝나거나 전치사 명사 앞에다가 투부정사죠, 얘 같은 거. 투부정사나 전면구 같은 거 앞에다가 끊어읽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호흡이 어떻게 돼야 돼? 그 돌은 사용됐을지 모릅니다. 일식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돼.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해석적으로는 어렵진 않을 거고, 어법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오게 되면, 얘 시제는 뭘로 하기로 하죠? 시제. 시제는 뭐죠?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이거 잊지 마세요. 단순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가셔야 돼. 돌은 사용됐을지도 모른다. BPP니까 또 수동태입니다. 태로는. 그치? 뭐 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일식을. 아까 쌤이 수동태 뒤에 나올 수 있는 패턴들 다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안 나와도 되고, 전면구 나와도 되고, 부사 나와도 되고, 동사는 투부동사, ing, pp. 이 총 6개 정도가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투부정사가 아주 예쁘게 잘 나왔죠. 그리고 그 옛날 문제 be used to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be used to ing는 무슨 뜻? be used to ing? 익숙하다. 그지? 두 가지는 해석적으로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 웜업 잠깐 해봤고요. 74번도 이제 이런 거 끊어읽기가 굉장히 힘들어. 봐봐. 길다 보니까. 어떻게 가자고? 주어 동사 정도는 끊자고. 주어 동사 만드는 거 봤으면 끊어. 그 다음 보어가 나오죠. 보어 어디서 끊으면 될까? 여기서 끊으면 되겠지. 그치? 왜? 관계대명사 앞에. 그러니까 수식어 앞에서 끊어주시면 돼. 지금처럼. 그럼 얘도 사실 한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사실. 얘도. 왜? 비동사를 썼으니까. 비동사는 뭘 얘기할 때 쓰는 거야? 뭔가 정의를 내릴 때 쓰는 거야. 야, 윤리적 문제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정의를 내릴 때 쓰는 말이야. 그럼 니네가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윤리적 문제는 이런 걸 윤리적 문제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베이스를 깔고 이 글을 읽고 내려가시는 거야. 알겠어? 어떻게 하면 될까? 윤리적 문제라는 건 identify 하면 식별하다라는 뜻이야. 그치? ABLE가 붙었으니까 식별 가능한 문제나 상황이나 기회를 윤리적 문제라고 해.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기회를 얘기하는 거야? 데디아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죠. That requires, 요구해. 사람이 뭐 하도록? 자, requires는 또 참고로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격 보호를 투부정사로만 취해야 되는 동사죠. 그래서 한 사람이 선택하기를 among the several actions, 몇 가지의 어떤 행동들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기회, 상황, 문제가 되는 거야. 아직도 안 끝났어. 어떤 행동? That may be evaluated. 그럼 니네가 이걸 봤을 때 문제 나왔으니까 먼저 해석부터 할까? As right or wrong. 이게 옳고 그르거나 ethical or unethical. 그러니까 윤리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으로서 평가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몇 가지 행동들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기회, 문제, 상황을 일컬어 우리가 윤리적 상황이라고 한다. 그럼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뭔 소리야.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합니다, 진짜. 이게 문해력 싸움인 거야, 결국. 그러니까 이걸 평소에 긴 문장에 대한 이런 해석력을 연습해 주셔야 실전에서 그게 가는 거라니까. 그 연습이 그래서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 그 국어 선생님들 맨날 뭐 영어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네들 문해력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실제 그 수능에서 수학 문제도 굉장히 길잖아. 뭐 선분 여기에서 여기로 이어지는 뭐 각도가 몇 도였을 때 뭐 이런 얘기 막 주저리 했을 때 그걸 또 이해해야 되거든. 그런 역할을 평소에도 이렇게 글읽기나 이런 걸 통해서 가져가 주셔야 돼. 그냥 쇼츠 보지 마, 이렇게 뭐 하지 마 하는 이유는 다 있는데 그걸 또 구구절절히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문해력 연습은 따로 해두셔야 돼요, 진짜. 책을 많이 읽으신다든지. 그럼 무슨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른지라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그런 행동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윤리적 문제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가난한 뭐 장발장 얘기처럼, 그치? 장발장이 하도 배가 고파서 며칠을 굶고 해서 빵집에서 빵을 훔쳤어. 그걸 먹었어. 야, 근데 저 사람 그렇게 불쌍한데 저거 봐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그냥 봐줘야 되지 않겠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훔치는 건 나쁜 짓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는 상황, 그런 것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상황, 기회,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일컬어 뭐라 한다고? 윤리적 문제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걸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 주셔서 이 글을 읽고 판단해 주신다면 아주 잘하신 거죠. 어법 문제로 돌아와서 어쨌든 관계대명사, 특히나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동사의 태는 누구랑? 앞에 있는 선행사랑 맞춰봐야 한다라는 것이 주격관계대명사 태일치의 핵심입니다. 그럼 몇 가지 행동들이라는 건 평가를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상으로 수동태 맞게 쓰였구나. 더불어 BPPD의 전치사 명사구까지 깔끔하게 나왔으니까 전혀 위화감 없겠구나. 그치? 맞게 쓰였구나라는 판단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우, 75번은 더 길어요. 자, 75번은 또 뭐에 관련된 글이냐? 또 너무 높이 있다. 어차피 한 문장만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또한 하고 나서 나옵니다. Some of the earliest leadership studies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some of 명사 할 때는 얘랑 수일치하는 거야, 얘들아. some of 명사는 자, 가장 초기의 리더십 연구의 일부들은 기반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뭐에? in what referred to as. 이 referred to as는 수동태 패턴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장치거든. 요거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이 꼭 해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 봐봐. 주어 다음에 언급합니다 라는 뜻이죠. 주어는 A를 언급합니다. 뭐로써 언급하냐면 as B로서 언급합니다. A를 B로서 얘는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리퍼는. 그러면 수동태 입장에서 봤을 때는 A는 B로 언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A, 목적어 A는 is, refer는 어떻게? 단모음 단점이니까 R 한 번 더 써주고 ed야. 그치? to까지가 세트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as B로서 언급되어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 그치? 똑같은 말이야. 태만 달라졌을 뿐. 오케이? 그래서 주어는 A를 B로서 말하다. A는 B라고 언급되어지다. 말이 되어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케이? 근데 말이야. 지금 생긴 거는 그래서 이렇게 to as가 반복됐을 때는 앞에 수동의 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어순상. 근데 여기에 to as가 있어. 근데 referred만 나왔네? 그럼 얘는 후보, 과거 동사일 수도 있잖아. 능동태로서. 근데 to 뒤에 뭐가 없어? A라는 목적어가 없잖아. 수동태일 수도 있어. 대신 수동의 PP라고 한다면 앞에 비동사가 없으니까 뭐야? 형용사, 수식어가 돼야 될 거야. 그러니까 refer to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지. 또 이런 경우가 있었다. 수식어로 쓰이면 어떻게 쓰일까? 얘 지금 동사니? 아니야. 봐봐. refer to as B. B로서 언급되어진 A는 이렇게 가셔야죠. 그쵸? B로서 언급된 B라고 말이 되어지는 A가 동사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이때는 수식어인 거야. refer to as만 쓸 때. 근데 지금 필요한 건 뭐야, 얘들아? 자, 여기서부터 봐. 전치사 뒤에 뭐가 필요해? 명사가 필요해. 그 명사의 시작이 누구야? what이야. 맞지? 그지? what이야. 근데 what이 명사가 되려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돼. 근데 누가 봐도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주어가 없다라는 건 얘들아 주어만 없다 뿐이지 뒤에 주어 뒤에 있는 문장 자체는 어때야 돼? 다 완전해야 돼. 주어 빼고는. 동사부터. 그러면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얘는 본동사가 아니잖아. is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로 바꿔야 돼? What is referred로 바꿔주셔야죠. 그렇죠? 그럼 수동태가 되는 거죠. 해석은 어떻게? As the great man, great man theory. 이 훌륭한 사람 이론으로서 언급되어진 것 안에서 기반되어지고 있습니다. 말 참 힘들어. 그러니까 초기 리더십이라는 것의 연구에서의 일부는 뭐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얘기야? 훌륭한 사람 이론이라는 것으로 언급되어진 것에 기반을 두고 있대. 그러면 훌륭한 사람 이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데? 왜냐하면 because 연구진들, 당시의 연구진들이 집중했기 때문에
because 뒤에 주어 동사. 어디에 집중했냐면 identifying, 이거 식별하다, 알아차리다라는 뜻이야. 알아내는 것에 집중한 거야. 뭘 알아내? Trait of a highly visible leader. 매우 눈에 띄는 리더들의 특성 같은 것들을 식별하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더는 일단 눈에 띄어야 돼. 어떻게 눈에 띄냐면 in history, 역사 안에서. who를 관계대명사로 쓰고 있으니까 리더를 선행사로 쓴다, 리더스를 선행사로 쓴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수일치 were. 전형적으로 남성이거나 associated. 남성과 요 associated가 비동사 were에 엮여진 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 또 뭐와 연관되어 있는 the aristocracy, 누구야? 귀족이나 정치적이거나 군사적 리더십 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역사상 그런 매우 눈에 띄는 그런 어떤 리더들의 특징들을 식별하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업적이 크게 눈에 보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에 항상 훌륭한 사람 이론이라는 것에로서 언급되어진 것에 기반을 항상 두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잖아. 우리도 그렇잖아, 사실. 한글 하면 세종대왕 끝! 그지? 세종대왕님 하고 끝이잖아. 그지? 근데 보통 그 뒤에는 누가 항상 있어? 거기에 따로 집현전 학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 같이 인식해야 되는데, 옛날 초기의 어떤 리더십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에만 있는 이론만 두고 있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정리, 문장도 길었으니까 호흡도 굉장히 길어야 될 포인트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볼까요? 76번. 자, free recall test. 지저분하다. 리퍼테이즈는 진짜 연습 많이 해두셔야 돼요, 진짜. 그래야 실전에서 리퍼테이즈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해석하거나 어법적 판단을 이룰 수가 있는 거니까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free recall test, 자유 기억 테스트래. 근데 이걸 뭔지 모를까봐 컴마 뒤에 이니치, 절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설명하겠대. 학생들이 need to recall,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 뭐를? 많은 것을. 뭐만큼이나? as they can remember without prompting. 이 프롬프트 앞에 쓰여져 있는 글 같은 것 없이 그 학생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그만큼 많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자유기억 테스트는 까지가 컴마까지가 이니치까지 달려있는 수식어였습니다. 완전한 문장이죠. 본동사는 누구였습니까? 요 프리리콜 테스트의 본동사는 tend to result in이었습니다. 그런 자유기억 테스트들은 초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를? 더 나은 retention은 보유란 뜻이 있고요. 기억이란 뜻도 있습니다. 더 잘 기억하는 것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보다? cued recall test. 단서를 주는 기억 테스트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글의 포커스는 뭘 두고 있는 거야, 얘들아? 프리리콜 테스트가 뭐다? cued recall 테스트보다 뭐다? 더 나은 기억력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지? 이 둘을 비교하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딱 끝내고 비교글이야 하고 얘기한 이유는 이니치 뒤에 있는 건 전적으로 누구? cued recall 테스트. 그러니까 단서 있는 기억 테스트. 이 안에서는요, 뭘 하거든요? 학생들이 주거든요, 힌트를. 뭐에 관한? What they need to remember.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에 관한 힌트를 학생들이 주는 cued recall 테스트라는 것보다 더 나은 기억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해석했을 땐 전혀 위화감이 없다고.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기에서의 기부가 누가 봐도 능동태이니 얘는 사형식 패턴으로서 어떤 패턴이 나와야 되더라?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연달아 명사가 두 개가 언급되어야 될 동사라는 거야. 첫째. 그지? 이게 먼저 세워지신 다음에 얘가 목적어가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온 건 힌트 하나 딸랑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전명구거든요. 그죠? 그러면 저 힌트에 대한 수식어일 뿐이야. 그러면 여기에 물음표가 띄워지셔야죠. 그렇죠? 왜? 능동태인데 왜 하나밖에 안 나오지?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이 생각. 그지? 그럼 명사가 수요동사에서 하나 나오는 경우는 아까 쌤이 무슨 태일 때? 수동태일 때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죠? 뭐가?
얘가 앞으로 빠졌을 때 얘가 그 뒤를 대신한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까? 우리는 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얘를 수동태로 바꿔봐. are given hint. 그럼 학생은 힌트를 주는 대상이 아니라 힌트를 받는 대상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석상으로도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힌트를 받는 그런 시험이야. 뭐에 관해? 그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에 관해 있는 그게 신호를 단서를 주는 그런 테스트보다 자유롭게 기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기억의 보유가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대동사거든요. 대동사. 그 어법에서 뭐 주요 포인트라는 게 뭐 크게 고등 영어에서는 크게 뭐 이렇게 강조되거나 그런 건 없지만 대동사 같은 경우가 애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잊을만 하면 나올 법한, 그러니까 시험 영어가 좀 어렵게 나오는 패턴이 두 개야. 뭐 대시나 왓 같이 밑줄 쳐놓고 나올 때마다 애들이 헷갈려해서 적절하게 오답률이 나와주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지금 대동사처럼 이거 무슨 문제지? 하는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런 문제 패턴들이 좀 있어요. 이걸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보게 되면 그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포인트 중에, 대동사 포인트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비동사와 일반 동사겠죠. 일반 동사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 이 둘의 versus 관계,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를 선택 문제로 내기보다는 밑줄형 문제로 많이 내겠죠. 지금 예문을 한번 보게 되면 조동사도 해당이 됩니다. 조동사도 해당이 되는데 조동사를 더 가능해요. 그래서 완료 시제 같은 경우는 뭐야? have를 받는다 이거죠. 그렇죠?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너 미국 가본 적 있어?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Yes, I have. 보통 yes, I do. Yes, I am. Yes, I have. 보통 앞에 있는 대동사를 보통 받죠. 그죠? 대답을 할 때. 그거가 마찬가지로 완료 시제로 쓰게 되는 경우는 have로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미안. 선생님이 감기낌, 비염에 이어서 감기로 살짝 넘어가는 단계인데 어제 좀 미쳤다고 쌤이 밤에 퇴근하고 금요일 밤에, 어제 비 많이 왔잖아, 밤에 뛰었습니다. 어제 한 7km를 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뛰었을 때 그 니네 솔직히 말하면 모둠전을 너무 먹고 싶었어. 전집에서 파는 모둠전 아세요? 배달 음식 중에 하나인데 비 오는 날이니까 뭔가 부침개를 부쳐 먹고 싶은데 집에 부추가 있어서 부추전 딱 부쳐 먹으면 좋겠다, 깔끔하게 할까 하는데 아니야. 동그랑땡도 먹고 싶고 깻잎전, 고추전 그 너무 먹고 싶었어. 그래서 시키자. 그래서 근데 또 비 오는 날 아세요? 전집은 배달시키면 한 7, 80분이 걸립니다. 야, 그럴 바엔 내가 그 앱으로 포장 주문을 하고 뛰어서 픽업을 내가 직접 해오면 되겠다. 그 생각을 딱 든 거지.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뛰고도 싶고 전도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뛴 다음에 전을 먹으면 돼. 그래서 어제 좋다고. 그 비 오는 날, 야, 비 오는 날 안양천에 물이 막 불진 않았어. 안양천에 사람이 아예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양천 뛰면서 거기 한 4km 정도 뛰었는데, 그 안만 4km 정도 뛰었는데 3명 봤나? 그중 한 명이 관리인 아저씨였어. 큰 우산 쓰시고 여기 무슨 띠 같은 거 매시고 하시는 관리인으로 축축되는 분 한 분 봤고, 나머지 그냥 일반인, 자전거 타시는 분, 이런 사람 봤고. 근데 그 밤에
아파트 불빛만 탁 받으면서 비도 쫙 오고 안경은 이미 빗물로 빗물로 가득 차 있고 모자 탁 쓰고 혼자 긴팔에 탁 반바지 입고 쫙 뛰는 내 모습을 내가 봤는데 개 멋있는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솔직히 5km만 뛰고 픽업해서 가져오려고 했거든. 그걸 러너스 하이라고 해야 될까요? 러너스 하이를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야 뛰는데 도취돼서 더 뛰었어요. 오버페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집을 갔다 이미 음식은 나와 있는 상태 30분 만에 내가 픽업을 했어. 나왔는데 음식이. 딱 전을 무슨 피자 꽉대기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놨대. 그래서 비닐을 딱 잡고 도무지 이 범계역에서 집까지 이걸 가지고 뛸 수는 없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택시를 탈까? 이 몸 다 젖었는데 택시? 그래 타자 해서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핸드폰밖에 가져온 게 없어. 애플페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카드도 없고 해서 그냥 가. 근데 또 공유 자전거가 있네? 근데 공유 자전거가 딱 한 대밖에 없어. 그 범계역에. 소카 거. 딱 해봤더니 소카 앱이 없어. 또 이걸 또 막 카드 번호도 모르는데 막 카드 등록하고 됐다. 또 뛰었습니다. 그러다 진짜 되게 불쌍한 배달원처럼 보였을 거야. 남들이 봤을 때. 모둠전 하나 들고 이렇게 뛰고 앉아있는 내 모습 보니까 나중에는 멋있다가 그게 처량해 보이더라, 되게. 그래서 어제 생각보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 감기 흠뻑 걸릴 줄 알았거든? 그래서 어제 막걸리 딱 한 잔 했어요. 막걸리랑 딱 이렇게 맛있게 먹었죠, 와이프랑. 근데 아침에 아플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좀 많이 좋아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가래 섞인 기침이 나오는데 이해해 주세요. 심한 건 아닙니다. 자, 오늘도 비 안 오면 오늘 밤에도 뛰어야지. 오늘 저녁에도. 미친놈만. 자, 예문 보기로 했죠? 자, 갑니다. I'm talking about people. 나는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로 해석이 되시면 좋아요. Who, 수식어니까 잘라주셔야죠. Who share our values, look at the world. 여기서 끊어볼까? In the same way they do. 이게 in the same way랑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 지금 the same way만 보면 이건 자체가 명사잖아. 아니, 이게 부사야, 부사. 똑같은 방식으로. we do. 우리가 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do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생략되어 있는 거죠. 다시. 그러면 우리의 가치를 공유해 주거나 세상을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병렬된 게 요 대동사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 확인될 수 있겠죠. 그죠?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 포인트 갑니다. 어떤 단어 대 단어로 맞추는 게 아니라 문맥상 의미상으로 맞춰야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become이라는 동사는 일반 동사의 축에 끼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동사의 종류에는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가 있다라고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형식 동사라고 가르쳐 드리는 동사 중에 be다, become다, get다, grow다, go다, keep다, remain다, stay다, look다, seem다, appear다, smell다, taste다, sound다, feel다, prove, turn out 해서 이형식 동사 많이 이제 말씀드렸던 동사들 있다. 걔네 전부 다 일반 동사야. 그러니까 비동사와 같은 보어를 취하는 일반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형식 동사 곧 일반 동사. 그러니까 이것도 잘 봐. 모든 딸세포, 그러니까 새끼세포를 얘기하는 거야. 딸세포들은 작습니다. 누가? 어미세포보다 작습니다. 끝. and 그리고요. except for 뭐뭇은 제외하고 특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각각의 세포들이 성장하죠. 언제까지? 그것이 as large, 커질 때까지. 뭐만큼이나? 엄마 세포가 그러한 것만큼이나 커질 때까지, 딸세포들이 커질 때까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becomes의 대동사를 써줘야 되는 게 사실 요 자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누가 봐도 becomes는 일반 동사라서 사실상 did를 쓰는 게 맞아요. 그지? 하지만 여기에서 becomes를 지칭하는 did라고 생각하면 이게 아예 오답이 돼버립니다.
왜? 얘는 비동사와 같은 계열의 동사이기 때문에 become은 was와 같은 속성의 동사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까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어법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포인트 3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겠는데 대동사 문제 중에서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비동사 플러스 pp가 있잖아요. 이 비동사 플러스 pp의 대동사를 쓰기 위해서는 아니 이 비동사랑 맞춰서 B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pp가 일반 동사에서 파생된 애니까 얘는 일반 동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 비동사 플러스 pp가. 이거 뭐니? 니네가 말해봐. 이거 뭘까? 선생님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수동태 얘기할 땐 얘들아 얘 주어, 동사, 얘 뭐야? 보어야 보어. 그럼 얘랑 대동사를 맞춘다는 건 지금 동사가 아닌 보어랑 맞춘다는 거야. 그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수동태 문장의 본동사는 누구다? 비동사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동사랑 수일치를 해주셔야 된다. 포인트 3. 도치 얘기인데요. 도치 얘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문장에 only나 부정어가 앞으로 뛰쳐나가면 도치가 되고요. 또 비교 구문을 나타내는 도치가 있는데 이때 도치할 때, 즉 비교 구문에 도치할 땐 동사를 반드시 대동사를 사용한다. 그런 거 있잖아. 주어는 더 동사입니다. 뭐보다? 주어가 동사한 것보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주어 동사와 이 뒤에 있는 주어 동사를 비교하고 싶어. 그러면 동사의 속성이 서로 동일해야 되겠지, 그치? 그때 이 동사를 뭘로 쓴다? 대동사로 쓴다. 이거거든. 예문 한번 볼게요. 샐러드 베지터블스, 그러니까 샐러드용 야채들은 뭐 양상추, 오이, 토마토와 같은 샐러드 야채들은 또한 뭘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 끊어줘야죠. 높은 수분 함량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As 뭐한 것처럼 do broth based soup 이런 수프들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다라는 걸 서로 비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ave이기 때문에 do를 맞춰주시는 게 맞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때에도 항상 병렬 구조와 그에 맞춰서 대동사를 써서 일치시켜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77번부터요 이제 80번까지 한번 2분 30초? 3분 가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어법 풀어보시고 해보도록 합시다. 고!
칼질해서 덩어리 잡는 연습도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칼질 연습하는 거 그거 그 기본 단계 연습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진짜. 눈으로만 딱 읽고 끝내지 마시고 한번 직접 표시를 해가면서 덩어리 해석을 해보세요. 먼저 보실까요? 77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해석하는데 좀 뭔가 무슨 소리인지 또 와닿으시나요? 수행 능력에 관한 정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행을 보였는지 수행 능력에 대한 정보가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어. 끝. 문장 끝났죠? 그죠? 사실 이것도 칼질이 되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 수식어도, 근데 이렇게 짧은 수식어는 그냥 한 큐에 해석이 가능하죠. Not only to에서 뿐만 아니라 but also to에게도 도움이 돼요. 아, 누군데? 참가자에게 도움이 된대. 어떤 참가자? Who does not win, 승리하지 못하고, place는 어떤 랭크, 어떤 자리에 위치하다. 즉 승리하지 못해 랭크되지 못한 그런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who do,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도움이 된다. 이 소리거든. 그러면 여기서 두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누가 되겠어? 승리하고 입상을 하다. 그지? 입상을 하다. 즉 그 win과 place라는 일반 동사를 받는 대동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do 맞게 쓰였구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한테도 이 내가 퍼포먼스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떨어진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에게도 그만큼 충분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단순한 내용이었고요. 맞게 쓰였죠? 78번 갑니다. At the simplest level,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 잠깐만, 누가 봐도 지금 전치사 명사고 쓰이고 있으니까 얘는 주어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 됐다? 아, 얘 도치됐구나, 이렇게 판단될 수 있겠죠. 그죠? 아주 단순한 수준에서 이따금식의 이동이 있습니다. 자, 트립은 여행이란 뜻도 있지만 트랩이나 트래벨 같은 단어들은 여행하다 이 뜻도 있지만 이동하다가 기본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따금식의 이동이 아주 단순한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동이야? 이 개인의 쿵족과 데니족이야. 이 쿵족과 데니족의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따금식 이동이 아주 단순한 수준에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한? 여행? 이동? 방문하기 위함이야. 뭐를? 그들의 어떤 개인의 트레이딩 파트너, 교류하고자 하는 어떤 파트너, in other band or village, 다른 밴드나 그런 어떤 그룹들, 그룹이나 빌리지, 마을 속에 있는 그런 교류 파트너를 방문할 이런 쿵족과 데니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따금식의 이동이 아주 단순한 수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단순하게 이루어진다. 뭐 하기 위해서? 교류하기 위해서. 그 목적까지 여러분들이 잘 챙겨두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R이라는 비동사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trips와의 수일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위화감이 없죠. 그렇죠? 얘는 수일치 문제에 좀 더 가깝죠. 얘는 대동사라기보다는. 79번 갑니다. Each daughter. 요거는 미안. 요 79번은 아까 했었던 문장이니까 더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80번 갑니다. We don't know. 우리는 몰라요. 뭐를? What ancient Greek sound like.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선생님 지금 어디서 끊었어? 주어 동사에서 끊었고 목적어 절 자체의 덩어리를 컴마까지 끊었죠. 그렇죠?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고대 그리스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몰라요. what으로 시작하고 like로 끝난 의문사절은 뭐의 의미라고? how의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그 고대 그리스 음악이 들리는지 우린 몰라요. 왜 모르냐? because 절이 나오죠. There are no examples of it in written and notated poem 라는 거죠. 그러니까 쓰여진, notated,
기록된 그런 형태 속의 그리스 음악의 그 예시들이 없으며 또한 has it survived in oral tradition 오직 뭐로만 전달이 됐다? has survived 생존되어서 오직 뭘로만? 구두 전통으로만 즉 구전으로만 생존하지도 않았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예시는 없고 오직 구전으로만 그렇지? 살아남지도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로 보시면 되냐면 얘가 단수 주어기 때문에 노어가 붙었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부정문이 하나 났고 추가적인 속성을 얘기해 주기 위함이야. 그래서 본동사는 여기에 있으니까 얘랑 같이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지만 얘는 단독적으로 여기에서 절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일치의 has만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는 없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파트 병렬구조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병렬구조라는 건 얘들아 글쎄 병렬구조는 단순히 그 기본 이게 먼저 기반이 돼야 됩니다. 등위 접속사에 대한 인지가 먼저 있어야 돼. 등위 접속사와 사실 종속 접속사 두 종류밖에 없는데 병렬구조는 이거 갖고 하는 거야. 얘 갖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는 뭐냐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걸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따가도 할 거지만 and는 뭘 얘기해? 추가를 얘기하죠. or는 뭘 얘기해? 선택을 얘기하죠. 선택. but은 대조를 얘기하죠. 간혹가다 so도 있으니까 so도 알아둡시다. 얘는 뭐야? 인과관계를 얘기하죠. 칸이 너무 좁다. 이 네 가지의 등위 접속사, 그러니까 이 A, B와 관계를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얘가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는 둘 사이에 이제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잘 먼저 인지해 두셔야 되겠고. 종속은 얘들아, 그러니까 문장에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주절이 있으면 그 주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 구조를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우리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들 있잖아. 그치? 대절, 뭐 because절, 또 형용사는 뭐 있어? who, whom, which, that, 관계대명사. 이런 애들이 문장 속에서 들어가서 하는 접속사의 역할을 종속, 속해져 있다 라는 뜻이야. 근데 병렬구조는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얘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기초적인 거 병렬구조의 기초 단계에서 많이 배우는 요소가 뭐냐면 뒤에 있는 and, or, but, so 다음에 뒤에 있는 동사 모양 앞에 뭐 to가 붙거나 원형으로 쓰이거나 ing가 붙거나 ed가 붙거나 혹은 s를 붙이거나 es를 붙이거나 하는 모양의 밑줄이 놓여져 있을 때 얘와 같은 모양의 동일 구조를 보자라고 하는 게 병렬 구조로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동일 구조를 보는 것만으로도 병렬 구조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되게 이거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동사의 행위자가 앞에 누군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 뭐 원형이나 투부정사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여기 앞에 투부정사도 있고 원형도 있고 ing도 있어. 그러면 얘가 앞에 있는 투부정사랑 맞는 거야? ing랑 맞는 거야? 결국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따가 문장도 많이 보시겠지만 병렬 구조의 기본 속성은 뭐다? 이 앞에 있는 동사의 구조의 주어와 같은 동작의 패턴을 잘 이루고 있는지를 해석을 문맥으로 꼭 잡으셔야 되는 거야. 문맥으로.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은 모양이 있으니까 정답 맞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디자인은 관한 것이야. 의도적 노력에 관한 것이야. 그거 위에 있어.
디자이너는 must first document. 첫 번째 뭐 해야 돼? 기록해야 돼. 현존하는 상태를 그 문제에 현존하는 상태를 첫째 기록하고 and 다음에 동사 모양을 밑줄 쳐놓고 물어봤다? 병렬 구조라고. 그러면 앞에 있냐? ing 있으니까 맞네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지? 왜? ing도 있고 뭐도 있어. 원형도 지금 존재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병렬 구조를 따져봤을 때는 이 컬렉팅의 행위자의 주체가 누구야? 디자이너잖아. 그지? 디자이너가 기록하고 디자이너가 수집하는 거지. 관련된 데이터의 자료를, 분석된 관련 데이터 자료를 수집한다라는 말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큐멘트와 병렬 구조가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컬렉트가 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컬렉팅이 아니라 컬렉트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지. 다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의 행위를 보신 다음에 뒤에 컬렉팅이 그 디자이너의 행위의 연장선인데 그게 아니라 ing로 쓰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보셔야 된다. 오케이? 그게 이 병렬 구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야. 얘네 뒤에 수식어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해라. 그러니까 수식어라는 패턴 자체가 볼게요. 예문을 보는 게 좀 더 편하죠. Babies with sight. 그러니까 시력이 있는 애기들도 미소를 짓습니다. 더 너에게 많이 미소를 짓습니다. 언제? When you look at them, 네가 그 아이들을, 베이비스들을 바라볼 때. 더 나아가서는 smiling back them. 그럼 여기에서 smiling back them, 미소를 그들에게 뭐 해줄 때? 화답으로 줄 때 그들도 너에게 더 많이 미소를 띄워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일링의 행위의 주체는 누구야? 당신이지. 당신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당신이 그들에게 더 나아가 미소를 지을 때 걔네들은 더 많이 미소를 짓습니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스마일링이 아니라 전적으로 뭐가 되셔야 돼? 그냥 스마일이 되셔야죠. 원형이 되셔야 되겠죠. 룩과의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누구를 근거로 삼아서 병렬 구조인지 알 수 있어? 5월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된 뭐다? 스마일링과 룩이 스마일과 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경우 단어 대 단어로 맞추는 게 아니라 문맥상 의미상 맞춰야 된다. 뭐든 그렇죠. 뭐든.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은 모양이 있다고 맞구나가 아니라 문맥이 맞게 쓰이는 건지. 얘가 이 행위도 하고 이 행위도 했다. 이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이 행위를 했다. 이 행위를 했지만 이 행위는 하지 않았다. 이 행위를 해서 이 행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인지 추가관계인지 관계성을 보시는 게 핵심이라고.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면 He can take what is offered. 해석해봐. 무슨 뜻이야? 제공된 것이라고 해석하셔야죠. 제공된 것을 그가 취할 수도 있거나 또는 여기 offered or refused 나왔다고 좋다고 얘도 그냥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치? To take anything. 그 어떤 것도 다 취할 수 있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긴 전적으로 그가 he라는 주어의 행위자의 두 번째 속성의 특징의 동사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가져갈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니까 refuse는 앞에 있는 take와의 병렬 원형으로 써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find 목적어 다 목적어 보호죠. 그죠? quite fulfilling testing은 명사야 얘들아. and 뒤에는 beneficial은 형용사야.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된 게 형용사와 명사가 병렬로 이어져 있어? 품사는 맞춰야 되거든? 품사는 맞춰야 되는데 얘는 다른 품사잖아. 얘가 명사면 얘도 명사야. 형용사면 형용사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얘는 둘 다 만들었어. 왜? 이 자리 무슨 자리니까? 보호 자리잖아. 보호는 뭐도 올 수 있고 명사도. 누구도? 형용사도 올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문맥상 그래서 맞게 쓰인 거야.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끝난 게 아니야, 얘들아. 남은 거 문장만 오늘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총 3섹션이거든요. 81번부터 84번까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부터 84까지 3분 드릴게요. 꼭 병렬 구조 한번 해석도 잘 해보시면서 병렬 구조도 맞춰보도록 하세요. 해석도 내가 깔끔하게 되고 있는지 칼질도 좀 해보시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마저 하세요. 그 네 번째 문장까지 마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석하면서 막히시는 게 혹시 단어? 네, 하세요. 됐나요? 같이 한번 볼게요. 81번. 얘 어땠어? 얘는 해석해볼까? 본동사가 누구였니? 본동사. 그거부터 먼저 물어보자. 본동사가 누구다? is. 맞아요? is? 여기 있죠. 얘가 본동사였어. 얘가 본동사. 주어가 누구였어? 얘였죠. 얘가 주어였어. 너무 짧아서 그냥 쓴 것 같네. 그래서 to stand high on ladder above a normal thinking process. and 다음에 동사의 밑줄. 그럼 이 안에서 이 동사와 같은 모양의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누구였죠? 얘였죠. stand high, evaluate why we are thinking as we are thinking. 이렇게 병렬. 나머지는 보어. 이렇게 됩니다. 다 수식어였습니다. 됐나요? 그럼 다시 사다리 높이 위에 서 있을 우리의 능력. 어디 위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의 과정 위에서, 과정 위에 그 사다리의 높은 지점에 서서 평가하는 우리의 능력은 뭐? 우리가 왜 생각하고 있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일 때 우리가 왜 생각하고 있지? 라는 걸 평가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is evolutionary marvel. 그게 뭐다? 진화론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 과정 그 너머로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왜 이걸 생각하고 있지라는 생각하는 그 능력 자체가 진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지? 그래서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 그룹이 stay at work until 3 a.m.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머물러서 차가운 피자를 먹고 가까스로 데드라인을 지켰는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made의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remember랑 병렬이라는 거야. stayed랑 병렬이라는 거야. 그 전에 쟤랑 병렬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랬지. 뭘 했어? 이 동작의 주체가 누구야? 우리야, 그 그룹이야.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치? 우리는 기억하죠? 그 그룹이 3시까지 머물러서 그 그룹이 차가운 피자를 먹고 그 그룹이 가까스로 마감 기한을 지켰다는 거.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병렬은 stayed, ate, and made. 이렇게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맞게 쓰였구나 라는 생각 할 수 있겠죠. 얘도 맞게 쓴 겁니다. 저 Y절이 목적어절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죠? 능동으로 아주 잘 썼습니다. to stand by 병렬. 잘리네. 잘린 김에 그냥 하나로 봅시다. 자, 83번입니다. 얘 병렬은 어땠어요? 본동사 누구였습니까? 또 말해봅시다. 어딨죠? bears였습니다. 맞아요. bears. 얘가 본동사야. 그럼 누구야? 주어는 얘죠. 스톤헨지의 존재. 근데 컴마 안에 빌트는 당연히 뭐겠어? 수식어겠지. 즉 글 쓰는 거 없이, 그러니까 쓰는 것 없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톤헨지의 그 존재가 침묵의 증언을 낳습니다. 말 참 어렵게 하죠. 그렇죠? 침묵의 증언을 낳았대.
증언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그치? 저 스톤헨지의 존재가 뭘 증언하고 있냐면 bus to 지금 보스 썼으니까 뭐 찾으셔야 돼? and 찾아야지. 그치? to 이 보스 A and B도 병렬로 만들어 주셔야 돼. 이 상관 접속사라는 건데 아까 접속사 등위랑 종속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치? 상관 접속사는 뭐냐면 다 너네들 아는 거야. 보스 하면 뭐 떠올라? A and B. either 하면 뭐 떠올라? A or B. 맞지? neither 하면 뭐 떠올라? A nor B. 그지? 그다음 또 뭐 있어? not only 하면 뭐 떠올라? bothers 떠올라야지. but이나 bothers. 그지? 그럼 not A 하면 떠오르는 거. A가 아니라 but B.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관 접속사라고 하죠. 근데 용어는 됐고 어쨌든 이때 A와 B도 뭐 해야 된다? 병렬 구조로 맞춰주셔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치사 명사 나왔으니까 얘도 전치사 명사 나오는 거야. 누구에게 증언을 하고 있냐면 어디에 자연의 그 규칙성에 증언을 해주고 있고 또 어디에 능력에 인간의 어떤 생각, 마음이죠. 인간의 생각의 능력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ee behind the immediate appearance. 그러니까 즉각적인 appearance. 이런 immediate, 즉각적인 어떤 그 외형, 그 너머로 보기 위해서. 그리고 찾아내기 위해서 더 깊은 의미를, 그 사건들마다의 더 깊은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인간 생각의 어떤 능력, 그리고 자연의 규칙성 같은 것들 둘 다에게 조용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저 스톤헨지의 존재가. 야, 그러면 여기에서 디스커버는 딱 봐도 아까 C, 보기 위한 목적 1, 보기 위한 목적 2, 그지?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to-C랑 명렬 구조니까 to discover가 되셔야 되겠고 얘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S만 빼주셔도 원형만 써주셔도 된다라는 거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84번 얘는 본동사 누구였어? 방금 easy였죠. 주어 동사. 얘도 정의를 내리겠다는 거죠. 비동사를 썼다는 건. 선택적 노출은 이런 거야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선택적 노출이라는 건 심리적 개념이야. 수식어니까. Say people. 사람들이 추구한다라고 말하는 심리적 개념인 거야. 뭘 추구해? 정보를. that 어떤 정보? conforms to. conform to가 뭐야? conform. 순응하다, 따르다 이런 말이야. comply with랑 똑같은 말이야. 많이 쓰이는 두 단어들이니까 순응하다, 따르다. comply with. conform to. 순응하다. 정보를 순응해. 순응하는 정보야. 현존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의 체계.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현존의 믿음의 체계를 따르는 정보만을 추구한다라고 말하는 심리적 개념이 선택적 노출이야. 이거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즉 거기에 따르는 정보만을 추구한다라고 말하는 게 결국 뭐다? 선택적 노출이다. and 그리고 P의 정보는 어떤 정보? challenges,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뜻이야. 그 믿음 체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정보들은 피하도록 하게끔 피한다라고 말하는 그 심리적 개념을 선택적 노출이라고 한다. 얘들아, 물어볼게. 어보이드의 행위자 누구니? 추구하고 피하는, 그치? 그러면 누구야? 추구하고 사람들이 피하는다라고 말하는 선택적 개념. 오케이? 심리적 개념. 그게 뭐다? 선택적 노출. 그렇잖아. 우리 알고리즘이 이런 거잖아. 내가 보는 것만 보잖아. 그치? 내가 보는 것만. 선생님이 요즘 와서 그 유튜브에 우주 관련된 거 되게 많이 봐. 그리고 우리 애들이 저기 유튜브에서 어디 그 유튜버들 그 만화 집사TV? 집사TV 아세요 혹시? 우리 딸 요즘 그거에 푹 빠져 있는데 그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것도 로블록스인가? 뭐 그런 게임 같은. 그러니까 내 알고리즘 보면 나는 요즘 우주에 관련된 거 되게 많이 봐. 막 되게 재밌어 그게. 나이 들어서 그런지. 어쨌든.
근데 그거 아니면 또 저거야. 그 알고리즘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 옛날에 축구 되게 손흥민 EPL이 있을 때 축구 되게 그 관련 채널 많이 봤거든. 근데 한동안 그게 뜨더니 이제는 안 뜨더라고. 그 보니까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만 보는 거야. 그게 여기서 말하는 뭐야? 선택적 노출이야. 여기 대시 생략돼 있는 거야, 얘들아. Say that people seek information. 어떤 정보는 추구해? 자기의 믿음에 따르는 정보는 추구하면서 거기에 네 믿음 체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보는 피해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두 개가 병렬 구조니까 원형으로 맞게 쓰였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85번도 한번 해볼게요. 88번까지 역시 네 문장 3분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집중해서 고!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됐나요? 자, 8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다음에 또 differentiate의 밑줄이 쳐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after cell has grown to proper size, 그러니까 세포가 적절한 크기로 성장을 하고 나서 그 세포의 신진대사죠. 우리가 몸으로 얘기하면 신진대사. 그 물건의 물건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닌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포의 물질대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뭐 할 때 그 세포가 either A 하거나 or B 하거나. 근데 그 B가 뭐로 연결돼 있어? AND로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A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B, B-가 되는 거야.
그게 and로 엮여져 있는 거지. 이거 이해되겠어? 그래서 머처랑 지금 병렬, 머처라고 읽어요. 머처. 저거 또 저다 넘어보면 쌤도 그 저거 조정식 그 나오는 거 뭐였죠? 티처스인가요? 그 티처스에서 중학교 학생이었나? 고등학교 학생이었나? 이거 읽어봐. 네이처 했더니 이거 읽어봐 그랬더니 메이처? 이러는 거야. 안 돼요. 알겠죠? 머처입니다. 머처. 어쨌든 in specialized cell, 그러니까 특성화된 세포 쪽으로 성숙이 되거나 아니면 구별이 따로 분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나뉘어질 준비를 하거나 그 세포가 나뉘어질 준비를 하거나 특성화된 세포로 성숙되거나 분류되게 됐을 때 이 물질 대사가 변화하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는 적절한 크기로 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두 가지의 갈림길로 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어떻게? 나뉘어질 준비를 하거나 알죠? 세포는 나뉘고 하니까 나뉘어질 준비를 하거나 또는 아예 특성화된 세포로 가서 거기서 분류가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86번 또 and 다음에 s가 붙어있는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요. 연구진들은 takes the responses, 응답을 취합니다. 뭐로부터? 단순구로부터 응답을 가져가 계산을 합니다. 뭐를요? the mean. 여기서 mean은요 수단이라는 뜻으로 쓰이거나 지금 밑에 나왔듯이 평균치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mean이라는 뜻은 meaning이 의미야 얘들아. mean은 수단, 평균치 이렇게 해석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평균치를 계산합니다. to plot on the spider chart. 스파이더 차트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난 시간 스파이더 차트 뭐였지? 우리 모든 걸 다 꽉 채우고 있는 사람을 육각형의 사람이라고 하잖아. 그치? 이게 스파이더 차트죠. 그죠? 어디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calculate 하는 거, 계산 누가 하는 거니? 리서처가 하는 거죠. 그 샘플 그룹의 반응을 딱 수집해다가 뭘 한다? 차트에다가 적용시킨다. 계산한다. 그래서 리서처의 takes의 병렬 구조 그것만 잘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87번 대부분의 primatologists, 그러니까 동물 영장류 동물학자, 대부분의 영장류 동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인원들이 acquired large brains, 더 큰 뇌를 습득하였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우 괜찮니? 거의 다 왔어. To help them. 여기 잘 봐야 돼. 이 help의 행위자가 누구야? 돕는 거 누가 도와? 큰 뇌가 돕는 거야. 오케이? 큰 뇌가 유인원들을 뭐 할 수 있게 만들어? 소통하거나 조작해. 다른 동료들을. 얘가 공통 목적어야. manipulate, communicate with. 그치? 동료들과 함께 소통하거나 동료들을 함께 조작해. 그치? 조작한다는 얘기는 뭐 속이거나 이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manipulate와 communicate는 서로 병렬 구조의 형태이기 때문에 원형으로 누구? 이 them의 목적격 보호, help의 목적격 보호로 쓰이고 있는 거죠.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거 없죠? 88번. 직원들은 또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뭘요? when to 동사 원형, 명사죠? 언제 의존해야 할지. 뭐에? 그들의 조직의 정책이나 코드 오브 에틱스. 코드는 우리 법전이라는 뜻이야. 그 법전의 회사한테는 행동강령, 그 강령 같은 거겠죠. 윤리강령이나 그런 어떤 조직들의 정책 같은 것들에 언제 의존할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직원으로서 자기 회사 정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 뭐 삼성은 뭐 애플폰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나? 있겠지, 그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그냥 조용히 닥치고 그냥 삼성폰 써야겠지, 그지? 뭐 그런 거. 또 아니면 또는 have discussions, 토론을 나눠야 돼. 누구랑? 동료들과 매니저들과. 언제? 적절한 수행에 맞춰 동료와 매니저들과 언제 discussion, 토론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토론해야 될 필요가 있다가 아니라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to rely on, 의존해야 될 필요가 있어. 토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rely on, 그리고 언제 토론을 해야 할지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니까 이렇게 체크가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have도 맞게 쓰였다.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9, 90, 91인데 좀 길긴 하지만 3문장밖에 안 되니까 2분 30초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자, 마지막 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어떠셨어요? 뭐 어렵진 않았을 건데 한번 어려운 거 없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Then 그리고 나서 some of us 일부 우리는 carried 그것을 운반합니다. From one country에서 또 다른 country로 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country로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운반된 그것이 알게 돼 숙주를 in hospital patient 어디 안에서 병원의 환자 속에서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환자 어떤 환자야? had recently received 최근에 받았던 뭘? 장기 이식을 받았던 그런 환자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니면 are elderly 나이 드신 분들 뭘 가진? weakened immune system 그러니까 면역체계 약화된 면역체계를 가진 노인분들인 그런 환자들. 환자의 속성 두 개를 얘기하는 거구나. 첫째, 최근에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나이 드신 분들. 그지? 나이 드신 환자들. 그러면 앞에 있는 has와의 병렬 구조를 맞추려면 단수가 돼야 되니까 a가 아니라 뭘로 맞춰야 된다? is로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 설 수 있어야 되겠죠. 민우 괜찮아? 마지막. 거의 다 끝났어. 이렇게 안 잘리니까 이렇게 할게요. 대부분들의 모든 모차르트들의 에브리 플러스 단수명사 모든 모차르트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야? 모든 모차르트?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천재적 성향. Who makes a big splash early? 그러니까 초기에 뭔가 어떤 그 성공, 그렇지? 초기에 성공을 만들었었던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에게 There are multiple Bachs. 다양한 바흐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바흐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Ascend slowly. 천천히 올라가서 bloom late. 나중에 성공, 꽃을 피게 된 이런 바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바흐의 속성 1, 천천히 올라가서 뭐 했다? 나중에 꽃을 폈다니까 얘 ascend 올라가다, descend 하강하다. 그치? 원형이기 때문에 bloom으로 맞춰주시는 게 맞겠죠. 깔끔하게 이렇게 볼게요. 지우지 않고. Manufacturing towns 생산 마을 어디?
북쪽 영국에서의 생산 마을은 제공했습니다. 일부 최악의 예시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inspired, 영감을 주었습니다. 뭐가? 생산 마을들이 제공하고 영감을 준 거겠지. 그치? 이렇게 병렬. 뭐에? 서치, 그런 사회적으로 인식 있는 노벨, 소설 같은 것들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as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소설 이름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읽으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제공했습니다. 영감 줬습니다. 이렇게 병렬 구조 이어지고 있으니까 역시 맞게 쓰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우리 단어 시험 준비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